순덕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난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다. 침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한다. 손에 든 작은 메모지를 들여다본다. 약 먹이기, 죽 끓이기, 수영장 2시 라고 적혀 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하는 일들을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다. 여보, 약 시간이에요. 철수에게 다가가 약을 건넨다. 한때 당당했던 남편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고마워, 순덕아. 내가 이렇게 폐만 끼치고.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온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오후 2시 순덕은 수영복을 챙긴다. 30대 때 배웠던 수영이지만 80이 넘은 지금도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롭다. 다녀올게요. 3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아내에게 잠깐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수영장에서 순덕은 물속을 천천히 걷는다. 예전처럼 화려한 수영은 할 수 없지만 물의 부력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순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 선생이 반갑게 인사한다. 이곳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휴식처다. 순덕아, 나 좀 이상해. 숨이 너무 가빠. 수영에서 돌아온 순덕을 보며 철수가 힘겹게 말한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하다.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철수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하나님, 제발 우리 영감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다. 아침 드세요. 순덕이 죽을 떠주자 철수는 몇 숟가락 뜨다가 멈춘다. 순덕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냥 말을 하고 싶었어. 오후가 되자 철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순덕에게 수영하러 가라고 말한다. 당신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영 다녀와. 나는 괜찮아. 순덕은 망설이다가 수영 가방을 든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집을 나선다. 수영장에서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운동을 마친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철수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산다. 영감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보,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순덕이 부른다. 대답이 없다. 영감? 침실로 향한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있다. 너무 조용하다. 여보, 다가가서 어깨를 흔든다. 차갑다. 여보, 여보. 순덕의 비명이 집안을 울린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민준아,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확인한다.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을 함께 산 반쪽이 사라진 것이다. 자식들이 급히 달려온다. 영희가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온다. 병원 영안실. 철수가 고요히 누워있다.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린다. 미안해요. 내가 수영 가지 말고 곁에 있을걸. 민준이 어머니를 위로한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자유롭게 지내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순덕은 상주로서 인사를 받는다. 하지만 점점 혼란스럽다.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게 보인다. 실례합니다만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철수의 오랜 친구에게 묻는다.
자식들이 당황한다. 엄마, 김 사장님이세요? 아빠 직장 동료셨잖아요. 영희가 소곤거린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진다. 잠깐 화장실 좀. 순덕이 자리를 뜬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길을 잃는다. 장례식장의 복잡한 복도에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는 문을 발견한다. 바깥 공기가 좋다. 걷다 보니 집 방향이다. 민준과 영희가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친척들이 나서서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멀리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한다. 영감님, 저녁 드세요. 빈 침실을 향해 말한다. 대답이 없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어디 가셨나? 기억 속에서 철수의 죽음은 지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상시와 같이 수영복을 챙긴다. 메모지를 본다. 수영장 2시라고 적혀 있다. 철수에게 인사를 하려 하지만 침실이 비어 있다. 일찍 어디 가셨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수영장에 도착한 순덕을 본 이 선생과 수영장 사람들은 놀란다. 순덕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남편분 장례식 중이라고 들었는데. 장례식?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님 멀쩡한데요. 이 선생은 당황한다. 어제 순덕의 딸 영희가 전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렸었다.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감님 어제도 집에 계셨는데요. 순덕은 태연하게 물속으로 들어간다. 한편 장례식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어머니를 찾지 못해 장례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준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한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단계라고 병원에서 들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영희가 울먹인다. 수영장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영희가 갑자기 말한다. 어머니가 요즘 매일 가시거든요. 민준이 급히 수영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평온하게 수영하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엄마, 하지만 순덕은 아들을 보고도 왜 여기 있는지 이상해한다. 엄마, 집에 가요. 아빠가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선다. 차 안에서 민준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세요? 집에 계시겠지. 어디 가실 분이 아니잖아. 순덕의 대답에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순덕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 영감님이 왜 안 보이지? 평상시에는 내가 나가면 걱정하셨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와 상담한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선택적 기억 상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깨닫는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50년을 함께 사신 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또다시 철수를 찾는다. 영감, 어디 계세요? 빈 침실을 보며 불안해한다. 영희가 옆에 앉는다.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여기 계셨는데. 하지만 그 순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영감님 정말 떠나신 거야? 영희가 엄마를 안는다. 네, 엄마. 하지만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편안히 떠나가셨어요. 며칠 후 순덕은 다시 수영장을 찾는다. 이번에는 영희가 함께 간다. 엄마, 아빠가 엄마 수영하는 걸 좋아하셨죠? 그럼 자유롭게 헤엄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어. 물속에서 순덕은 천천히 걷는다. 이 선생이 다가온다.
선생님, 남편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는 부인을 두셨으니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순덕이 갑자기 말한다. 영감님이 떠나신 걸 너무 무서워서 모르는 척 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질 게 무서워서.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야, 너희들도 각자 살아야지. 나는 영감님이 좋아하던 대로 살아볼래. 순덕이 결심한 듯 말한다. 수영도 계속하고 친구들이랑 고스톱도 치고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순덕은 철수의 영정 앞에 앉는다. 영감, 미안해요. 당신 혼자 보내드려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게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영정 속 철수가 미소 짓는 것 같다. 한 달 후 순덕은 수영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 남편을 여인 지 2년 된 같은 또래 할머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인생도 소중하니까 잘 살아라고. 우리 영감님도 그럴 거예요. 순덕이 웃으며 답한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간다. 가끔 철수를 잊을 때도 있지만 사랑했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수영장에서 나오는 길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영감, 오늘도 잘 헤엄쳤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습으로요.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마치 철수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같다. 집으로 가는 길 순덕은 편의점에서 카스테라를 산다. 이제는 철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다. 나도 달달한 게 필요해.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 잊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 영희와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본다. 엄마가 강해지신 것 같아.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용기 말이야. 가족의 사랑이 순덕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가지만 사랑만은 가져갈 수 없다. 순덕은 오늘도 수영장으로 향한다. 때로는 철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